그럼 공청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시작으로 해서 공청회 진행하겠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협회 수석 부회장이시고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특수설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성성모 추진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협회 부회장이시고 영상방송설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홍래 분과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협회 부회장이시고 국내통신설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덕현 분과위원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인천시의회 500여 회원사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정광찬 시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 공제조합 제10대 이사장을 역임하신 최종열 전 이사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협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는 장명진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 특수설비 분과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는 이용재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 특수설비 분과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는 이강용 위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강창선 중앙회장님과 신종우 부회장님, 김정호 상임부장님 오늘 협회하고 급한 계획에 또 이렇게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마련을 위한 인천시의회 공청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읽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내용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국영령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작고하신 정보통신인들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시간 관계상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승모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추천위원장 성승모라고 합니다.
인천시의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시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된 정보통신업법은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협회는 추진회와 주요 설비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유지보수 대상 설비 및 점검 기준, 대가 기준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유지보수 대상 설비안에 대해 회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가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12월에도 2차 공청회를 개최하여 가장 중요한 대가 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주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라며 인천시의와 회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광찬 인천시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인사드립니다. 우선 우리 시회를 방문하여 주신 중앙회 부회장님과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9일에 개정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법률은 우리 업계의 오랜 수원 사업이며 정보통신공사 업역 추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공사 물량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이번 공사법 개정은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중앙회장님을 필두로 한 협회의 다각적인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애써주신 여기 계신 중앙회 임원분들께 우리 모두 감사의 의미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과업은 100년 대계를 이어갈 이 제도가 일관적이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업계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이에 오늘 공청회에서 회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의 정착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회사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해서 중앙회 김무상 네트워크 안전본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중앙회 네트워크 안전본부장 김우산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 4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도입 배경과 경과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으로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통신 설비가 다양화, 융합화, 고도화되고 정보통신 설비의 수요가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유지보수 관리제도 부재로 인한 고장 설비 방치 등 국민의 안전과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 설비의 수요는 최근 20년간 약 3배 성장했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등 사회 전 분야의 정보통신 설비 활용이 확대되어 편리함과 윤택함을 제공하고 있으나 디지털 서비스의 장애 발생은 단순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적 활동 마비를 처리하는 등 유지보수 제도 도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법 개정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26일에 김영식 의원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 도입을 의원 입법 발의하였으며 12월 1일에는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6월에는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고 7월 18일에 정보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입법 과정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개정 법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 이상을 높이고 예보다 여러분에게 일거리를 앞장서서 만들어드리며 정보통신공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유지 관리 방안을 법제화에 온 힘을 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50년 동안 우리 협회의 수반 관리했던 원칙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관리를 건축상화하는 것 정보통신인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공사법 개정을 지난 12월 6일 입법 발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례점 제12항과 제13항 김정호 의원, 김영식 의원, 각각 대표가 두 건의 전기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제14항 전기통신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안을 위원회하고 개안하고 하는데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권리를 소명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2항까지 7건의 법률안을 부과하였습니다. 19번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신중 검토 의견을 좀 배제하는 바입니다. 관련 업계의 좀 이해충돌과 좀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의 조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사협회 그리고 전기기술협회 여기에서는 또 반대의 입장을 좀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소위보다는 본회의 대회에서 의견 조정을 했다는 걸 확인한 전제로 추가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6항, 17항, 19항은 토론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전체 회의에 대응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4항은 대책법없이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무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가결되었으면 없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7인, 기권 3인으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와 관련된 정보통신공사법 재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은 총 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의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9시는 시행일인 2024년 7월 전까지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회의자료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법률 37조의 2에서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을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규칙과 고시에서는 유지보수 관리 기준의 내용과 방법, 절차, 그리고 유지보수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참여자의 자격, 업무 내용, 그리고 유지보수 방법 및 주기, 유지보수 관련 서류들의 기본 문서 보존 방법 등이 규정되게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법률 37조의 3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인 관리 주체에게 유지보수 관리 기준 준수 의무와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성능 점검 및 점검 기록 작성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에서는 유지보수 대상 건축물 등의 기준과 정보통신 공사업자 등 성능 점검 및 점검 기록 작성 업무 대행자의 범위가 세부적으로 규정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타 분야 사례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 유지보수 관리 대상 기준은 기계설비와 소방의 경우에는 건축물은 연면적 그리고 공동주택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전기의 경우에는 전기설비 용량에 따라서 대상 설비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법률 37조의 4에서는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 업무를 정보통신 공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하고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시의 선임 절차, 해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유지보수 관리자의 자격 기준 및 선임 절차, 그리고 유지보수 관리자의 선임 기준을 규정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지보수 관리자의 자격 기준은 정보통신 기술자 중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규정될 예정이며, 타 분야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선임 기준에 있어서는 기계설비와 소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건축물 10,000제곱미터 이상 15,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초급 기술자 등 이렇게 면적과 규모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전기의 경우는 설비 용량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법률 73조에서는 유지보수 관리 기준 미준수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크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은 유지보수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 기록 미작성 및 거짓으로 작성한 자, 그리고 점검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자체의 점검 기록에 대해서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지보수 관리자를 해임, 변경사항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법 예정인 시행령에서는 위반 행위별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금액이 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정보통신 설비 고장, 훼손 방치 문제 예방, 고품질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으로 국민 안전 및 편익 확보, 정보통신 공사업계 시장 확대 및 보편사회 수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 관리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목적 및 필요성입니다. 유지보수 관리 제도와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 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에 규정될 세부 추진 방안인 대상 설비와 점검 주기, 그리고 점검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수행기관은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연구 범위 및 내용입니다. 타 분야인 전기, 소방, 기계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기준 현황 및 체계를 분석해서 우리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기준 및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유지보수 관리 대상 산정 기준을 대가 산정 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정보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관리 대상 및 대가 기준 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와 그 밑에 국내통신 설비 분과, 홈네트워크 설비, 영상방송 설비, 융합설비, 특수설비 분과 이렇게 총 5개 전문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구성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서 공사업체, 발주기관, 학계, 유관기관, 용역업체, 협회 이렇게 총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기는 금년도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며 주요 임무는 연구원에서 마련된 점검 기준과 대가 기준에 대해서 먼저 5개 전문 분과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심도 있게 검토를 거쳐서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토의를 거쳐서 점검 기준과 대가 기준 등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도 7월 19일 유지보수 제도 시행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을 전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위 법령 및 관련 고시 마련입니다. 화기정통부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하위 법령 및 고시안을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마련을 해서 내년 1월에는 입법 예고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유지보수 관리 및 점검 기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주요 발주기관, 학계 등으로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 설비와 점검 기준, 절차, 방법, 대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청회 개최입니다.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이번 9월과 연말인 12월에 지역별로 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육 내용 마련입니다. ICT 폴리텍 대학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유지보수 관리자 직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 내용을 저희가 12월 말까지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도 홍보와 해설서 마련입니다.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서 공사업체와 전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도 내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보통신 공사업체 담당자들이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 설비별 점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해설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제도와 준비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대상 다음은 우리 유지보수 관리 대상 설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먼저 1번의 목적입니다. 우리 이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은 이 대상 설비안들이 있으면 이제 보고를 좀 전에 보고 드렸죠. 첫 번째는 그 연구 영역을 통해서 이 대상 설비안을 이제 연구원에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도출된 설비안에 대해서 9월달에 우리 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기준 제정 추진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를 거쳐서 그 회의를 통해서 이 안들이 적합한지 또 여기에서 보완될 사항들을 없는지를 한번 이렇게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마련된 이 안을 가지고 이제 1학기 시도회를 순회하면서 회원사의 전문적인 의견과 또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청회 의견 수렴하는 가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대상 설비들에 대한 도출 방법입니다. 그럼 이 대상 설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나왔느냐 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대상 설비들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법제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현행 그 법령에서 설치가 의무화된 그런 설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공 절차하고 방법 등을 규정하는 그런 기술 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열된 그런 설비들을 도출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사 내역서를 참조해서 설비들을 도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공사 내역서를 이제 보면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LH와 SH에서 발주된 약 공사 규모 한 75억 정도 되는 공사 설계 내역서를 참조해서 거기에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설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 제도 기준 측면에서 기술 기준에서 나열된 그 설비들하고 또 차이 나는 부분 또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설비들을 도출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업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고된 그런 설비하고 시스템별 그 공사 내역서를 참조해가지고 또 설비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달에 또 이제 연구원에서는 전문가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나온 안이 어떤지 한번 또 의견을 묻는 그런 검증 단계를 한번 거쳤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입니다. 세 번째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상 설비 아니고요. 감옥에 보면 대상 설비안 총괄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대상 설비안은 지금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만 대상 설비안을 좀 뽑았고요. 건축물 이외에 대해서는 여기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혹 이제 공청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서두에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건축물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8월부터 이 대상 설비안들을 지금 도출하기 위해서 연구원의 용역을 추가해서 금년도 말까지 해서 좀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에 이제 대상 설비안들을 보면 크게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내통신 설비, 홈네트워크 설비, 영상 방송 설비, 그 다음에 융합 설비 이렇게 했고 여기에 또 빠져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뭐 특수설비라고 해서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크게를 또 이렇게 나눠 보니까 9개 이제 그 대분류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또 다시 이제 중간 단계에서 이렇게 분류해 보니까 총 24개 그런 설비들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 24개 설비들 중에 또 이거를 세부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그런 품목들이 몇 개로 분류되는지를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져보니 약 한 124개 그런 설비들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목에 보면 군내통신 설비 대상 설비안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군내통신 설비는 모두 다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케이블 및 배관 설비를 포함해서 크게는 5개로 분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분류된 것들을 다시 또 케이블 설비라든지 단자암 설비, 이동통신 분해 수도 설비 이렇게 총 8가지로 좀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각종 케이블들하고 이미 배관들 이렇게 해서 총 28개 설비들도 도출을 했습니다. 다음 사입니다. 다음은 홈네트워크 설비 대상 설비 아닙니다. 요거는 크게 홈네트워크 설비 중에 네트워크 설비 전자출입 통제 시스템 이렇게 해서 총 6개로 분류를 좀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분류된 설비들 중에 세부적으로는 한 38개 설비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중분류의 마지막에 보면 홈네트워크 이용자 설비 전유 부분이라고 있죠. 이 부분에서는 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할 때 이 부분을 도출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입자 세대 내에 설치된 설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설비들을 가입자까지 방문해서 점검하고 하는 것은 가입자들도 싫어하고 또 이렇게 무리가 좀 있지 않나 해서 이건 빼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구원하고 추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 차입니다. 다음은 영상 방송 설비 대상 설비안입니다. 크게는 방송 설비와 보안 방송 설비로 분류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방송 공동 수신 안테나 시설과 종합 유선 방송 분해 전송 선로 설비 등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류된 5가지를 세부적으로는 총 39가지 설비들로 도출을 했습니다. 다음 사입니다. 마지막에 융합 설비 대상 설비안입니다. 크게는 정보 안내 및 건축물 관리 시스템으로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는 빌딩 안내 시스템하고 전기 기계 시스템 등 해서 총 5개 설비들을 분류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19개 설비들로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설비들을 아마 지난주에 시도회에서는
문서로 해서 안내가 아마 나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이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빠진 부분을 또 이야기해 주시든지 또 이렇게 삭제돼야 될 건지 또는 것들 이 공청회 시간 이외에도 저희가 문서로 안내해서 10월 11일까지 중앙에서 시도에서 수합을 해서 다시 의견 있는 걸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 자리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도 이야기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그 대상 설비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부서와 대상 설비안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은 회원님들의 무게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회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주시어 시행령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되게 의견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펴보시고요. 자기 분야에서 빠진 종목이나 분야별로 여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네, 유명현 김기사입니다. 제가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건요. 저는 제가 좀 수준이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군내통신이나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 중앙회 회장님 모셔가지고 저번에 얘기하실 때는 공사업계를 위해서 지금 유지보수를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지금 전시적인 내용을 보면은 과연 이게 유지보수에 해당이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세세한 내용을 들어보다 보면은 우리 공사업계가 아닌 장비 제조사를 위한 유지보수를 추진을 하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의견이 잘못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장비는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비는 또 장비 업체에 지금 유지보수 부분이 있죠. 그거는 그대로 보고 저희가 진행하는 유지보수는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수강 정도만 했고 이런 점검해갖고 온오프가 되나 안 되나를 점검해서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지자체에 보고를 해서 며칠 안에 고치십시오 해서 고치면은 이제 다시 오잖아요. 그게 안 오면은 이제 가태료 처벌받고 유지보수 가태료 처벌받고 다시 유지보수를 다시 받게 됐습니다. 유기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는 장비 따로 유지보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만 이재현 씨는 지금 우리가 유지보수하는 그 유지보수 구간까지만 잠깐 설명드려줘. 이게 자꾸 계속 이제 장비하고 우리 유지보수하고 겹치잖아. 그래서 그 부분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흐름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청회를 하는 것은 이제 세부적인 대상 설비들에 대해서 하는데요. 먼저는 이 유지보수 관리 제도는 기존의 기본 유지보수라든지 교환기 유지보수 이런 것하고는 별개로 먼저 첫 번째 지금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시행령에서 이 유지보수 관리 제도에 대한 해당되는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라든지 일정 규모 이상 이렇게 공공기관을 연면적으로 따져서 그런 대상 설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 그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들이 그 유지보수 대상 관리 대상에 들면 그다음 여기에 우리 지금 공청회를 통해서 지금 나열되어 있는 이런 대상 설비들을 유지보수 관리를 하는데 유지보수 관리가 종전에 하는 그 키폰이라든지 교환기 유지보수 이런 게 아니고 그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 장비나 이 케이블이나 이런 설비들이 정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리되고 있는지 그것만 점검을 해서 그 발주자 아니면 관리자한테 그 관리 주체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이거를 매달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됐든지, 그리고 뭐 성능 점검, 또 이게 유지보수 관리 제도가 유지보수 관리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능 점검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유지보수 관리 점검은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2번 이렇게 한다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성능 점검은 이 장비나 설비들이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그런 거를 이제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점검을 하다가 고장이 났으면 이거를 고치는 것까지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뭐 문제가 있다고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원을 켰는데 전원이 나갔다 그러면 뭐 전원 고장 이렇게만 점검해서 관리 주체나 발주자한테 이렇게 넘겨주면 됩니다. 네, 그런 단계까지가 이 제도의 유지보수 관리 제도의 범위입니다. 그러면요. 네.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 여기 보니까 장비 따르라고 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세대 방문을 안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기존의 중간 단자와 선로에 대해서만 지금 점검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럼 일반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입주자가 과연 선로를 깔았는데 선로가 거의 제 기준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보시지 않으면 선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고장이 났다. 그럼 세대 단자가 고장이 나지 선로에서 끊이는 거의 나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비를 부담을 해가면서 그 비용을 댄다? 전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예, 영상 방송설비 분과위원회 김영명입니다. 어렵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전기 설비를 법적으로 안전점검을 받게 돼 있고, 기계 설비도 법적으로 받게 돼 있고, 소방 설비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만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정보통신도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그런 점검을 받아라,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비하고는 다르다 그러는데, 유지보수, 그러니까 유지보수의 개념은 그동안 그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수리까지 해주는 게 유지보수 계약이었죠. 그동안. 우리가 이 정보통신 설비도 옛날 공정전화기나 키폰이나 유지보수를 했어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건축물 이상. 그런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요즘 유지보수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환기나 또는 전산 장비나 아니면 방송, CCTV 이런 장비들 유지보수만 지금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죠. 그건 법적으로 의무화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법제화하는 것은 모든 정보통신 설비를 점검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점검하러 가서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만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유지보수는 별도다라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 전산 장비나 방송 장비의 유지보수는 그 전문업체하고 그 기관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느냐, 내부 연한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이걸 점검해서 우리가 이거는 너무 노후됐으니 교체가 시급하다, 이렇게 점검자가 점검을 해주면 그 관리 담당자는 그런 문서를 근거로 해서 바꿔주십시오 해갖고 결제받아서 발주를 하면 우리 협회 회원사의 일거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좀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렸는데, 네, 그런 유지보수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댁내까지 보려면은 아파트 댁내도 지금 안 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사회자가 설명했는데, 소방점검 같은 경우는 공동 부분, 세대 부분 이렇게 구분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걸 완전히 빼진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의차 말자를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지금부터 세대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가면 이건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소방점검도 공용 부분, 세대 부분에서 점검을 받습니다. 우리 통신 장비도 아마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저희가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듣고 청취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내주시면 저희가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거를 하는 제도에 있어서 이렇게 해줬으면 우리 회원사에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걸 요청하시라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그런 안을 좀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그 유지보수 하는 거거든요. 크게 보면 분해가 홈넷도 분해 안에도 있고 영상 방송도 분해 안에도 있고 여기 되어 있는 융합 설비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주택이라는 그 공적 건물이든 아니면 빌딩이라든가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분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화라든가 전화는 다 쓰잖아요. 그다음에 TV나 방송은 다 하고 그다음에 전화, TV, 방송, 홈넷이 옛날에 이제 인터넷에서 리서폰에서 이제 다 이렇게 홈넷으로 갔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공사들 중에서도 일반 공사에서 보면 CCTV 공사도 많이 나오고 식생 쪽으로 많이 빠져 있고 하는데 여기 보면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권이 여기에 지금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안 돼 있는 것인지는 CCTV권이 빠져 있어요. 먹거리가 제일 좀 많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CCTV 유지보수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유지보수의 큰 게 두 가지로 관리 점검하고 성능 점검이라고 하셨는데 CCTV는 어디 쪽에 17페이지 모함 17페이지 네. 모함네. 그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분과별 위원회를 일차를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영상 방송 설비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방송 전문 제조하는 요즘은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장비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자료에는 하나도 없는데 그 디지털 장비를 다 우리한테 업로드 해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CCTV 쪽은 요즘 교통 쪽에 그 CCTV가 AI까지 적용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 전문 또 분과위원이 계세요. 그걸 또 자료를 다 업로드 해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자료를 또 다 올려주기로 했어요. 지금 여기는 기본적으로 요 큰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 세부적인 시스템의 자료는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홈페이지에서 우리들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안을 올려주시면 책상 위에 다 시스템을 올려놓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할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그런 전문 공사업체인데 뭐 아까 임선 위원도 얘기했고 이게 보면 다 장비 쪽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어느 회사 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분해 같은 경우는 배관자전 치고 나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기구라든가 장비만 만들 줄 알지 세세히 보면은 외주업체들한테 전문업체들한테 우리가 외주를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외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사업체가 이제 나중에 ICT 폴리테크닉에서 교육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개개인의 업체가 여기 보면 TV 방송 설비라든가 그다음에 뭐 기상벨이라든가 이거를 다 같이 하는 업체는 거의 없걸랑요. 한다고 하더라도 한 품목이나 하고 대부분이 그냥 공사 위주로만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유지보수 보는데 그만큼 기술력을 좀 갖춰야 되는데 그거를 좀 협회에서 학교에서 이거를 하신 건가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전문적인 교육을 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교육은 못해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해도 이제 저도 이제 주경선 부회장님처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124개 종목을 다 점검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려면 직원을 몇 명이나 두면서 유지보수를 둬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조금 저희는 이제 점검 쪽이니까 조금 그 기술자들이 다 할 필요 없고 이제 전문적인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소방도 점검이
그 2명 스크린 플러 같은 경우는 연 2회 받으면서 2명이 다니거든요. 근데 저희도 그 정도 교육하면은 한 2~3명 정도면은 그 체크리스트를 다 이렇게 작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장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건물에 들어와서 교환 장비, 뭐 전송 장비가 들어오면 전송 장비까지만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고 그 후로는 이제 장비 업체에서 AS를 해주는 거지 저희가 AS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큰 인원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봐서 그 교육 내용에 저희가 이제 다 분야별로 자기 회사가 분야별로 하는 데가 많잖아요. 뭐 솔로만 하면 솔로하고 분야 전송 장비 이렇게 하면 그걸 다 합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 설명 좀 드리면 보충 설명이 아니라 지금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본적인 부분들이 우리 여기에 보면 이제 대상 설비랑 도출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기간통신 사업자가 뭐 아파트든 아니면 일반 건물이든 그 기본적인 그 통신실까지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통신실 내에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흡단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통신실 내 쪽에 이제 우리가 시설 점검 쪽으로 다 주로 많이 이제 포지션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거기 점검을 해서 나중에 이제 고장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이렇게 더 큰 고장이 안 나게끔 미리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점검하는 부분이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쪽으로다가 이제 외곽 건물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외곽에 있으면 이제 CCTV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똑같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아마 입찰로다가 거의 나올 것 같은데 그 해당 부분에 있어서 입찰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뭐 우리는 어떤 분야에 장비에 좀 강점이 있다. 아니면 또 설비에 강점이 있다. 그러면 그쪽 부분에 있어서 입찰이 아마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뭐 주단을 해서 입찰을 띄워주면 거기 입찰 돼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우리가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술력을 가진 직원들이 필요하지만 그 자체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학교하고 이런 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해당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는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셔도 저희가 이렇게 이제 뭐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2차 공청회를 또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분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더 추진되면 또 추진해서 결정을 하고 그 이르고 나서 또 이제 2차 공청회 또 다니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저희가 이제 시행령을 만들 때 빠지는 게 없어야만 시행령 한 번 바꾸려면 10년, 20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공청회에서는 빠지지 않는 분야를 넣어서 시행령을 만드는 게 최고의 목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가 선정은 이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뭐 어차피 그 단가가 산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에 또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웬만하면 다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도 빠진 이 아파트마다 있는 통신이 있고 없는 통신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파트마다 다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 개설도 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분야별 그런 등록해 주시면 시행령 만들고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의견 주시는 게 최고의 지금 공청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셔야 저희 이번에 이제 여기가 지금 8번째거든요. 이제 서울, 강원, 제주 세 군데 남았는데 이제 각 지방마다 많이 의견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하시는 분 계시죠?
하위 파악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앞전에 유지선님이 말씀하셨듯이 점검만 할 것 같으면 사실 돈이 안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점검을 해서 장비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고치는 게 돈이 되는 거지 점검만 해서는 돈이 안 돼요. 과연 그 고쳐가지고 점검만 해가지고 인원을 데리고 있으면서 그 유지보수를 할 거냐 하는 업체가 과연 몇 명이나 있어? 몇여 천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도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뭐 아무리 못한다고 해도 2명, 3명이서 움직인다고 하면 그에 따른 경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 유지보수라든지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겁니다.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업계에서도 저희 4명이 그 법정 인원으로 돼 있는데 과연 유지보수나 이쪽으로 점검을 하는 인원으로 빠졌을 때 이런 부족 상태가 생기지 말한 법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인원이 부족했을 때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건 더 양성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초급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 7년의 초급을 주고 그다음에 합격력 같은 경우는 국문학사 이상 뭐 2년 이상이면 초급을 주고 하는데 지금 모든 공사업의 현장 배치가 초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을 따진다 보면은 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인원 부족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이것도 염두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지보수 뭐 기술자 계속 나오는데 저희가 점검만 해서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유지보수까지 같이 해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저희 협회 같은 경우 ICT 교육 대학이 있기 때문에 정규 과정을 만든다든지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 회사의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유지보수에 하고 싶어 하는 업체한테 교육을 시킨다든지 엔지니어 교육을 시켜야 그게 사실 저희 정보통신업체의 이익이 되는 거지 제조사한테 장비 제조사한테 이런 문제 있으니까 고쳐주기도 돈은 그 업체 다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에 관한 사항도 점검을 해주셨다 하고 추가를 넣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보수 비용이 사실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적게 잡히는 게 사실이라면 점검은 더 적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얼마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유지보수도 일반 우리 편집분석에 보면은 뒤에 정보통신 편집분석에 보면 일부 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유지보수를 해라 했을 때 점검비 얼마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걸 세분화를 시켜서 점검했을 때 얼마, AS 했을 때 얼마 이 편집분석을 정리를 봐야지만이 저희가 유지보수 하는데 비용이라든지 이걸 산출할 수가 있는 거고 관공서나 그 공동주택에서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정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표준품사님이나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그런 책자에 명시를 해서 누구나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가의 유지보수 점검업체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챙겨야 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정보통신 기술자 뭐 우리가 시행령 보시고 있고 정보통신 공사업 시행령 보면은 제 34조에 정보통신 기술자 현장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5억 이상은 중급, 뭐 10억 이상은 고급, 뭐 5천에서 5억 이상은 초급. 과연 유지보수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지. 그리고 1억 이하의 때는 뭐 2개 현장까지 현장 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라고 하시면은 현장 배치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점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점검을 과연 한 업체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전체를 다 할 수가 있냐? 아니면 법적으로 뭐 20개면 20개 딱 정해서 움직일 거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처음에 질문했지만 점검을 하다 보면 이제 고장난 장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기나 소방 같은 경우는 자기네가 전공 나온 업자들이 대부분 해오거든요. 근데 우리 통신은 고가 장비 같은 거는 저희가 전공 나간 사람들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어차피 그 고가 장비가 납품한 데서 AS를 받아서 고치라고 저희가 이제 통보를 해주면 그것도 우리 통신업체에서 AS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통신 장비 업체에서 이제 와서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그런 부분은 이제 그 대신 CCTV 같은 정도는 저희 업체들이 이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품목을 집어넣겠습니다. 고가 장비는 저희가 좀 안 쳤다가 ASB 뭐 한 50만 원 받으러 갔다가 고가 장비 만져갖고 몇천만 원씩 물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자주 쓰는 이런 물품 있죠. 그런 거는 AS 품목에 우리 유지보수 품목에 집어넣어서 저희 업체들이 고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은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AS를 하든 유지보수를 하든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 해서 지적당하면 얼마, 두 번 할증제가 다 벌금은 할증제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 이제 점점 좀 자리 잡다 보면은 지금 처음 초창기는 AS 유지보수 제도가 그렇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분명히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우리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공공건물이나 일반 건물에서도 예산 잡을 때 유지보수비 예산을 잡을 겁니다. 지금은 작년에는 유지보수가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 장비나 이런 건 잡아놨어도 유지보수 같은 거는 예산을 안 잡아놨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 7월 내년 정도는 그렇게 일이 뭐 이러진 않아도 내후년부터는 업체 문의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자격증은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법제화를 해서 시행령을 고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특급 기술자가 모자라서 이제 시행령 고치는데 지금 반대하는 데가 기술사협회하고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엄청 반대해요. 특급 기술자들을 기술사만 주는 거를 학사 이렇게 경력으로 푸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이게 80% 정도는 80% 좀 보되면 85% 정도는 왔는데 이것도 너무 반대를 하고 있어갖고 이제 전문 학사 나오면 13년, 학사 나오면 12년, 석사는 몇 년, 박사는 몇 년 이렇게 해서 특급을 많이 이제 회원들한테 이렇게 제공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회사 이렇게 이끌어가는 데는 되게 도움이 돼요. 입찰을 보는데 요즘 보면 철도 같은 데는 막 특급 2명, 뭐 특급이 없으면 고급 4명 이렇게 자격 제한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도 이 몇 번을 얘기했습니다. 초급은 조금 일찍 7년인데 합격력은 2년, 3년이잖아요. 근데 요거를 좀 5년 정도로만 땡겨주면은 초급 기능자가 직원들이 많이 딸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이 유지보수 쪽으로 자격증이 빠져나가면 진짜 자격증이 대란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격증이 모자라고. 왜냐면 지금 업체 수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금 4명이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지금 11,000개면은 자격증만 44만 명이 회사에 등록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총 몇 명이 7만 명 정도가 7만 명 정도가 기술자가 있는데 장롱 면허가 한 2만 명은 될 거라고요. 장롱 그냥 안 쓰는 면허들이요. 그래서 이것도 5년에서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한번 법제화 시켜보겠고요. 품셈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이게 의견이 나와요. 품셈은. 근데 이 품셈은 정부 품셈을 사용하는 데는 공공기관 중에 LH, SH, 철도 이 정도만 정부 품셈 사용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안 사용해요. 그리고 민간은 더욱더 안 사용하고 이것도 그러면은 국회를 통과를 시켜야 되고
무조건 이 통장을 쓰게끔 복제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는 무진하게 힘들어요. 왜냐면 통신협회보다 건설협회가 더 쓸 거고 건설협회보다 모든 그래서 이거는 통장은 해석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통신만 적용하는 데가 다 적용만 해주면 1년 매출이 한 30% 이상 될 겁니다. 왜냐면 설계가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거는 협회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노력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정보 분쟁을 계속 쓰라고 이제 권유는 하는데 쓰면은 자기네들이 손해니까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보조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하는 이제 유지보수 계약을 하고 소방 같은 경우도 소방관리사면을 가지고 소방점검을 하게 돼 있는데 기술자 한 사람이 뭐 부진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가 얼마까지만 할 수 있게. 그래서 더 이상 하려면 인원을 더 채용하게 이렇게 수강돼 있죠. 우리도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범위를 한정없이 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범위를 정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첫째는 전기처럼 채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채용했을 때는 채용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게 해야 유지보수 계약을 우리 회원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고민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명을 채용했다 그러면 3,000씩 6,000 들어가는데 우리 유지보수 예산은 그보다는 적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10,000개 회사에서 한 회사에 한 명씩만 채용한다고 해도 10,000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 대란이 일어날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유지보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교육을 시켜라 그러는데 전문성 교육을 다 시킬 수는 없습니다. 음향 전문가는 음향 전문가로 가야 되고 전산 전문가는 전산 전문가로 가야지 그 교육을 다 시킬 수는 없고 우리 교육을 받은 자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데 그 교육은 그거를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까지만 아니면 측정기를 측정을 한다든지 뭐 이런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지까지만 유지보수를 하는 거고 이 방송 장비를 자기들이 수유체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하고 관리 유지보수를 해야죠. 우리 유지보수는 점검에 관한 사항이죠. 정보통신 전체 선로부터 점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다. 전문성 있는 교육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현장 배치 기준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나와 있는 현장 배치 기준이고 우리 유지보수 기준은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안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저희들 참고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소방처럼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건물의 평형에 따라서 초급 기술자가 몇 평까지 1명, 몇 평 이상은 2명 이렇게 배치를 할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안을 주시면 여기 적용하겠습니다. 저 질문 답변 됐나요? 네. 조금 되겠죠? 네. 그 요지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 운영위원 김영철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기 같은 경우는 공사업체에서 유지보수를 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 공사업체 유지보수를 아니라 별도의 유지보수가 있어서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통신도 그렇게 가실 건지 지금 현재 공사업체에 보면은 무리수가 있고 그 전기 같은 경우는 공사업체에 보면은 비리가 생긴다 해서 별도로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학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보시면 구례통신에 저희가 케이블이라든가 배관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비용 산출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 케이블을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EPS실에서 세대까지라든가 이 부분은 대본이 돼 있지만은 거의 아파트나 빌라라든가 이런 데는 기반 사업자가 설치가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 돼 있을 수
거의 대부분 기반 사업자 KT, LG, SK, 뭐 브로드밴드 이런 회사에서 와서 되고 안 되고 사용자가 그 고장났으면 신고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와서 했는데 저희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이블에 대한 유지보수를 보려면은 그 특정 제품에서 저런 플러그 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로 링크 지정해서 얘가 장비에 노후가 됐는지 뭐가 됐는지 모든 걸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제출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보안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매뉴얼 부분 같은 경우도 거의 제가 시공을 딱 한다면은 그 노후 지방이 낮지 않은 이상은 어떤 거에 대해서 그 하자가 되는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도 거의 대부분이 시공 끝나고 나면 기관 사업자에서 다 대부분 그 서로 가다 보니 그 일반 회사, 일반 가정이나 되는 데서는 사실 매뉴얼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도 대책이라든가 그 비용을 어떻게 할지도 궁금해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는 이제 전기처럼 이렇게 따로 면허를 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법을 처음 만드는 취지가 우리 전체 협회 회원이면 다 참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직급 면허만 있으면은 면허에다 기술자만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다른 면허 처음.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지금 저번에도 중앙회장님 오셨을 때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모든 업체가 형평성을 똑같이 입찰 참가 자격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신 부분도 입찰을 통해서 발주가 나갈 것이라고 아까 선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입찰을 내보냈을 때 과연 실적에 관한 부분이나 이런 자격에 대한 부분들을 다 엮어서 내보낼 텐데 그럼 실적이 있는 업체가 저희 일반 시공업체가 과연 있겠냐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이건 유지보수 업체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들 일단 우선권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비 제조사 거기에 대해서 그 뭐 아파트면 아파트 그 물품에 대한 특정 납품 회사가 있을 것인데 그 회사 아니면은 다른 시스템을 갖고 들어와서 접목을 못한다는 얘기죠. 홈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지금 디지털 형식으로 됐기 때문에 신호 방식도 서로 안 맞아요. 제조사마다. 그러면 그 제조사만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버리는데 과연 입찰을 참가했을 때 그 계열사만 관련 업체들만 들어오지 일반 업체들이 과연 들어올 수 있냐는 얘기죠. 그 만천개 회사가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제공을 하는데 그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회사, 아파트 관리 용역회사 이런 데도 뭐 다 통신업 면허가 있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 뭐 자기 TF를 구성해서 자기네들이 하는 아파트 관리하는 데는 통신 유지보수 용역도 하려고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특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만들라는 취지는 저희 여기 회원에 가입한 모든 회원들에게 똑같은 특혜를 주자. 그래서 모두 참여할 수 있게끔 주지만 여기서 이제 입찰의 자격이 있죠. 그거는 유지보수가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 시행령에 만들면 몇 대 보면은 유지보수 얼마 이상 한 사람만 참여해라.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아파트별로 유지보수를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제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다 넣을 겁니다. 시행령에. 근데 위원님 지금 입찰이 내보내게 되면은 국가 적격 심사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 적격 심사 기준에 실적이 들어갑니다. 아파트 입주는 또 따로 아파트 관리하는 데서 입찰거죠. 아파트는. 그거는 저가 입찰이죠. 최저가 입찰. 제가 보충 적격 심사 기준만 틀리죠. 네, 전기나 소방은 점검업체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공사나 전기도 아니 소방도 소방관리사 자격증이 별도 있어서 점검만 하고 다니죠. 우리 이 정보통신은 정보통신공사 면허업체에 또 우리 ICT 대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을 받은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이 점검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통신 배관, 통신 케이블 뭐 이런 쪽 기관 사업자가 지금 하고 있지 일반인들은 손을 안 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소방이나 전기나 뭐 기계나 엘리베이터나 이런 건 점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점검자가 와서 점검하고 문제 있는 건 지적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통신만 점검 제도가 없으니까 지하실에 방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영상이 안 좋아하고 CCTV 예산 없어가고 안 가려면 누가 제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자가 지적했을 때 그걸 교체하기 위한 일거리가 우리 회원사에 생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장비 유지 보수하는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 지금 보시는 말씀이 이제 실적을 따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직 이 제도는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무슨 실적을 따지진 않을 거예요. 자격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참여하게 할 거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이제 장비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유리할 거다. 당연히 유리하겠죠.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방송장비 유지 보수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런 유지 보수를 하라고 그래. 근데 방송장비 유지하는 업체가 너 자격이 되냐? 그럼 네가 와서 같이 해. 이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유리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자격이 있는 자라는 거는 포괄적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데 예. 통신공사업체에서 교육을 갔다 온 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 인력이나 인원이나 이런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교육을 받고 온 자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소 기관은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별하게 지금 진행하고 그게 국가개혁 법률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지금 유지보수 법에 만든 돼 있는 그거를 저희가 시행에 만들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규칙에 넣으면 돼요. 대통령령, 고시령, 장관령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유일하게 자격이 있는 자를 얘기하시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유지보수를 하면 보편적으로 일반 공사업체가 못하게끔 돼 있고요. 소프트웨어 직접 생산 증명서, 패키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업체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얘기하신 계속 지금 자격이 있는 자, 교육을 받은 자 그렇게만 지금 한정하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기존에 제가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기존에 이 장비를 쓰고 있어요. 이 장비가 우리가 1,000만 원에 사서 연 100만 원의 유지 보수 계약을 어디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장비만 하는 거야 그 업체는. 그죠? 다른 통신소로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매너 같은 데도.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왔고 그걸 점검하는 거다 이거죠. 이걸 점검,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보수해주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특수 장비라든가 이런 전산 장비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전문업체에서 하는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그 외쪽으로다가 우리가 조금 이해가 아까 제가 여쭤봤던 선로 부분은 저희 입에서 저희가 선로 부분은 저희가 점검할 내용이 없잖아요. 왜냐면 케이블 하나 KT에서 깔아놓고 장비에다 설치하면 끝. 아니 근데 저희가 세대가는 케이블 지금 이건 두뇌에 조금만 케이블 같은 해야죠. 그 장비를 사가지고 데이터를 측정해서 측정값을 줘야 그게 선로가 불량이다 안 불량이다 나오지 유감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이 있으시죠? 그 교육을 시킬 거예요. 학교에서. 아니 그거보다도 측정기 사용법을. 위원장님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 지금 보니까 가나다랑 마까지 해가지고 항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거를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 중에서 잘라내고 주안점으로 하나를 두는 게 있습니까? 원래 뭐 하나를 얻으려면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4-5개를 부수적으로 가져가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 4-5개를 껴맞춘 것 같은 느낌이 저는 확 와닿거든요. 통신 장비 전체를 다 상호에 올려놓고 검토할 겁니다. 지금 보통적으로 모든 장비를 다. 일반 시공업체에서 딱 봤을 때 아 이거는 과연 유지보수가 가능할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딱 보면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목 융합설비 쪽에 이쪽만 진정한 유지설비 쪽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거 껴맞추신 거냐 이거예요. 아니. 전체 다.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잠깐만. 질문 있습니다. 네. 이철재 부장님 수사입니다. 제가 10개 토론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그 롯데월드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중적인 발언입니다. 우리 김홍래 위원장 국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궁금한 것은 핵심적인 게 유지보수 관리자를 우리가 지금 그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고 그다음에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우리 유지보수 관리자를 2개 그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럼 우리 정보팀 실력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주가 채용을 해서 이 사람이 성능 검사를 받게 하든가 네. 우리한테 유지보수를 내키든가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똑같이 나온 얘기 우리 누구야 윤성호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만약에 이대로 그냥 통과가 되면 우리 그 기술자 대란이랑 그 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면 지금 전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만약 기술자 하나씩 빠진다고 생각해요. 이거 난리 나거든요. 그럼 우리 소방이나 전기 기술자 같이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민하고 생활이는 같이 할 수 있게끔 놓죠.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300세대 이상은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기술자를 안 두고 우리한테 유지보수 계약을 싸게 하든 비싸게 하든 하게끔 그 법을 만드는 게 시행령을 만드는 게 최고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선임은 못하게 해줘라. 그렇죠. 됐습니다. 선임을 하더라도 제법 막 빌딩이 막 50층 이상 이런 거만 선임을 하고 웬만하면 우리한테 유지보수 계약을 해줘야지 이거 뭐 설비나 이렇게 뭐 통신 소방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제 공사업도 못 내요. 왜냐하면 기술자가 없어. 진짜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선임을 하게 되면 6천만 원 들어. 그런데 유지보수 하면 1,000만 원밖에 안 들어. 어떻게 하겠어요? 잘 허시하지만 그런 데는 갈 거다 이거지. 이게 요게 제가 볼 때는 최고 핵심이라고 해요. 저희 시외감사 이원현입니다. 저는 한 가지 아까 장비 쪽에서 이제 유지보수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보통 선로와 장비로 두 개 크게 나누는데요. 장비 쪽에서 저희가 유지보수 점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뭐 일반 공동소에 점검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만 하고 그 관리비 유지보수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씀한 대로 장비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나 장비 회사 협력사들은 뭐 광장비, 네트워크 장비 이런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고 이걸 직접 시공도 할 수 있고 유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고가의 장비라고 해서 뭐 한정되어는 있지만 자기 분야니까 그래서 장비면 장비, 뭐 방송면 방송 자기 분야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제조사가 거의 무조건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점검을 한 후에 만약에 우리 업체가 유지보수 점검을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제조사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의무화를 하든지 왜냐하면 점검을 해서 이 업체가 가능한데 니는 장비 납품을 어느 정도까지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줘라 라든지 아니면 어떤 협약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유지보수 점검과 같이 관리를 하면서 정보통신 업계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그 분야에 제조사가 아닌 공사업체가 분야별로 다 들어가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시행하면서 좀 의무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저희 입찰에 보면 장비에서 서치를 걸듯이 관공서에서 물론 상관이 없지만 입찰을 띄워서 제조사는 이 정도의 납품을 의무적으로 해라 협약을 해놓은 상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제가 장비 쪽 국가위원이라 답변을 많이 드리는데 유지보수 그냥 점검 계약만 하고 갔는데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건 영업력이죠. 점검하고 점검자는 뭐뭐를 시급히 교체해라, 아니면 보수해라는 명령을 주고 이 보수를 저희 회사에도 보수팀이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영업력이죠. 그 회사의 영업력이지 우리 유지보수 제도에 그것까지 넣기는
좀 어렵지 않나. 장비 유지보수. 제가 들으시면 그 저희 입찰 그 장비 쪽에 입찰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사 이런데 그 방법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제조사와 협약할 수 있는 어떤 항목 이런 걸 넣어놓으면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으니 너는 요거에 대한 거를 제품을 제공을 해라.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장비든 CCTV든 네트워크 장비 모든 분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점검만 할 뿐이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풀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수유처에서도 장비는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보수 안 하는 데도 있어요. 그죠? 자기들 그냥 쓰고 있다. 고장나면 업체를 불러든지 해서 보수하는 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거를 업체 선정을 여기다가 이렇게 제도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업체 선정을 그 업체하고 해라 이렇게 선정을 해주기는 그 업체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제조사가 해서 종류별로 네트워크, 광장비 뭐 분야가 엄청 많습니다. 그걸 어느 회사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이 제조사들은 점검하는 유지보수 업체에 어느 기준으로 필요한 거를 해줘라. 제공해줘라. 예, 그러니까 장비 제조사에서 기존 우리 회원사한테 할 수 있도록 제공해줘라. 네,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만약에 그 제조사하고 내가 운영하는 회사하고 관계를 가져야지. 그거는 제조사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장비를 납품하고 납품 비용과 유지보수를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업체들한테 안 주려고 그러죠. 당연히 안 주려고. 안 주려고 그러죠. 이거는 기술 지원 확약서로 끝납니다.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계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하게 되면 장비하는 장비하는 회사들은 괜찮은데 장비를 또 못 만지는 회사들은 AS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그게 그래서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이제 지금은 지역마다 가면은 장비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장비 AS도 뭐 8%로 복제해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참고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원하고 우리 그 유지보수 팀하고 이게 최종적으로 회의할 때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 AS 부분으로 넣을 수 있냐 하고 상의해서 된다 그러면 된다 그러면 첨부시키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 장비 쪽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로 마찬가지 그 전문성 있는 부분은 전체 다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통신업계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하나 만들어서 줘야지 많이 업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최소한에 이제 협회 회원들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우리는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저희는 장비면 장비가 전문적으로 가고 선로면 선로 쪽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고 이렇게 좀 제일 할 게 없는 게 지금 아니 선로는 다 들어가는데 선로는 유지보수 볼 게 별로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아니 뭐든지 다 선로는 들어가죠. 근데 장비에 들어가는 선로는 별로 없고 MDF까지 해서 가입자 나가는 것밖에 선로는 그것밖에 없어 우리한테. 근데 이제 강이 들어와서 강장비 설치해서 전송시키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장비업체 교환이나 많이 하는데 아무튼 선로는 종류는 많은데 저희가 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이 문제를 타 부분에서 제가 경험을 한 부분이 있는데 유지관력을 등록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난립해서 이게 뭐 난장판이 되고 이 서로 업체들 간에도 이게 그냥 물고 뜯는 그런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11,000개나 되는 업체들이 이거를 그 유지관력을 제대로 해서 이 득을 보게 하려면 종단에는 유지관력을 따로 등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지관력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다른 그 부분에서 보면 그 지방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자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이 업무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그 기술자들이 또는 업체가 일을 하게끔 지정하는 경우인데 업체는 전국을 하되 기술자가 그 경기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있게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또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이제 업체가 전국에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을 지정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통신 쪽은 정보통신 쪽은 일이 많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기술자를 묶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도서 지역의 그 할증을 건설 쪽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정보통신으로 유지관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액수가 상당히 적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도서 지역에 들어가면 건설에서는 5%도 주고 15%도 주고 많이 주면 20%까지 주는데 이 5%, 15%, 20%를 받아서 도서 지역에서 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이 금액 자체가 될 것이냐. 그거는 좀 상당히 염려하게 되고요. 그리고 건설 쪽에도 상당히 그 금액이 있는 것도 도서 지역에 가면 항시 적자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업은 특히나 도서 지역에는 좀 이게 뭐랄까 그 품셈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상당히 많은 그 프로테이즈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질문이시네요. 할증률을 적용을 갖다가 많이 해줘야 되겠네요.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정보통신은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 금액으로 볼 때 그 흡수하고 갈 수 있는 금액일 것이냐 그런 건 상당히 염려합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도서 지역 같은 경우는 큰 데는 몰라도 작은 데 같은 경우는 관공서나 이런 데만 이제 저희 의무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울릉도 같은 데 가면 큰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관공서는 있잖아요. 관공서 같은 데는 의무사항이니까 이제 유지보수에 대한 책정을 하게 그러더라도 도서 지역은 할증을 줄 수 있도록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대개 이제 도서 지역에 일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예의상 거기 뭐 돈 안 낸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거 규정을 두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품셈에 대해서 받으면 되는데 이걸 뭐 적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또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적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유지관리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현재는 저희 그 입법할 때 우선은 저희는 전체 회원들에게 뭐 혜택을 똑같이 줘서 이제 유지보수 업체를 만들려면 인원도 있고 다 팀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 그럼 돈도 많이 들 거예요. 그럼 그거를 한 업체가 하나만 하면 그 무조건 적자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만천 개의 똑같은 기회를 줘도 유지보수 업체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기겠죠.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기 북경의 세천년 이인시 전문입니다. 저희가 그 유지보수를 한 30년 이상 했거든요. 근데 유지보수 비용이 사실은 현실화가 안 됐어요. 30년 동안. 만 원도 안 올랐어요. 30년 동안요. 그리고 저희가 유지보수를 보는데 저희가 통신부터 CCTV부터 장비까지 다 봅니다. 다 보는데 노화가 됐어요. 장비를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점검까지 면허가 있으니까 같은 회사로 들어가서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걸 인정해 주겠습니까? 아니 이제는요. 그 전에는 통신 유지보수가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법제화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한다니까요. 저희가 유지보수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다가 우리 배사 면허로 들어가서 점검하고 이거 유지보수 업체에다가 시행을 하게끔 해달라고 또 세천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되겠냐 이거예요. 발주처에서는요. 그래서 전산 쪽에 유지보수 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전산 쪽 하고요. 그래서 전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업체가 점검을 못하게끔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업체가 왜 별도로 안전을 내냐면 못하게 하니까 같은 회사가 못 들어가니까 다시 면허를 내서 들어가서 우회적으로 공사팀에서 하는 거예요. 상호가 틀리니까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게 전시는 안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점검 면허를 내고 다른 면허 점검을 하고 우리 세천년으로 유지보수가 한 업체에 들어가서 그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견실이 못하는 견실이요. 예. 지금 이용재 위원님 말씀하신 걸 부추하신 것 같은데요. 전기 같은 거는 전기안전공사가 있고 안전관리업이 따로 있죠. 우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첨예 혼자가 누가든지 할 수 있게 돼 있고 지금 정보통신 안전점검을 금년도부터 실시한 데가 철도입니다. 철도는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온 교육자를 보유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업체에 안전 점검업 등록을 지자체에서 해서 별도로 또 거기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별도로 그런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이거 말고도 지금 뭐 설계감리 업체나 또 기술사회나 이런 데가 주로 그 용역 안전 점검 이거를 주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법 자체도 반대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고시를 하고 했을 때도 또 반대 의견이 또 나올 거예요. 그냥 현재 법 통과된 건 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안전점검 교육을 받은 기술자를 보유하는 업체로 지금 하고 있고요. 별도 면허는 지금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그런 일들이 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게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안전점검 교육을 필요한 기술자를 보유하는 업체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요. 정보통신공사도 있으면 공사도 가능하고 유지부도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같은 업체, 발주처에 점검도 하고 유지보수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보면. 아니, 그동안 유지보수는 법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회사에서 그게 한 회사에서 하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해라는 거야. 법으로 지금 정해지지 않았지만 1년에 2번 하라든지 4번 하라든지 해서 법적으로 거기서 교체를 하라든지. 법적으로 좋은데 업체에서 점검해서 너네 이렇게 지공을 해야 된다. 이거 점검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하고 그거는 그 업체에서 하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발주처가 안 해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발주처가 안 해준다. 자, 그거는 영업력이죠. 영업력. 아니죠. 영업력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잘 무슨 말인지 잘 알았는데 영업을 해 지금. 아니 근데 유지 보수하고 이게 잘못됐다고 이제 관리소에다 얘기하고 관리소가 또 저 업체에다가 이거 고쳐주죠.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또 고쳐놓고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 업체가. 그래서 지자체에 넘길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했나 안 했나에 대한 문제점 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검도 네, 점검도 내가 하고 유지보수도 내가 하고 그거를 누가 믿어주겠냐 이거. 그렇죠. 그리고 하지 말은 감사의 권리 뭐 이런 핑계를 해서 안 해주죠. 지금 저희가 의견 취지가 전체 보면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지보수만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다른 데도 다 그랬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고 국가장님들 전화번호도 다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한 얘기들은 또 좋은 의견들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시고 아니면 우리 유지보수 대책팀이 있거든요. 본부에 대책본부가 거기 전화번호 이제 홈페이지에 있지 거기. 그러면 전화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다 받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할 때 너무 많아요 지금. 아니
근데 저거 하나는 우리가 유지보수에 넣어줘야겠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말씀하시는 게 장비 이제 유지보수를 낙찰을 해서 1억짜리를 땄으면은 이게 끝나면 유지보수가 8%에서 12% 정도 인건비를 유지보수비를 줘야 되는데 지자체 예산에 따라서 1%도 주고 3%도 주고 막 이게 근데 소프트웨어는 법제화가 돼갖고 몇 프로 이상 주게끔 돼 있대요. 거기는 예산을 무조건 그렇게 쓰는데 전기, 소방, 기계설비 다 쓴 다음에 통신으로 온대요. 예산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이거는 좀 통신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어디에 끼워들까요? 요거는 저희가 아까 드실 문제 하셨잖아요. 강의는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통신공사 금액이 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을 해가지고 유지보수를 들어가야죠. 장비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러지 말고 통sem을 만들어줘라. 네. 영업사도 있어요. 장비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협회랑 상의해서 최소한 회원님들께 도움되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12시가 넘었는데 통sem에 이 사업을 적용해라. 알았어. 예산 맞추느라고 통세고 정보통신 설계 유지보수 법안 통과시키고 그래서 중앙에서 전달하신 분들도 회장님들 이걸 고생하시고 우리 회원사를 위해서 이렇게 먹을 거를 통제해 주신 데 감사하는데 오늘은 공청회인 만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국정보통신공사 협회에서 이런 거를 법제와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했는데 지금 뭐 예를 든다면 설계감리 그 협회도 있고 또 직생부분의 조합도 있고 제조사도 있고 기타 등등 해서 이런 쪽에서 힘들게 협회에서 만든 거를 이런 쪽으로 나중에 그 물량 있는 거를 뺏기지 않도록 나중에 좀 여러 개 시도해서 보시면서 이제 시행령의 공청회 내용을 받아서 시행령에다가 시행규칙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아는 직원을 할 거라서 이제 제발 다른 데에 뺏기지 않도록 정말 많이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회원사들이 좀 더 낫게끔 해주시기를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대기업이나 용역업체들한테 전부 그렇게 일거리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시행령 만들 때 그런 법안도 보고서 걱정할 수 있는 체제는 못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SK나 LG나 뭐 S1이나 옛날 세콤 뭐 이런 데는 뭐 AS 유지보수 TF까지 다 구성해갖고 자기들이 뭐 맡은 지역은 아파트나 이런 관리는 다 자기들이 유지보수까지 하려고 TF까지 구성을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적용해서 저희 소규모 업체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꼭 만들겠습니다. 네, 아무튼 나머지는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거 해주고 싶어요. 1시간 반 동안 너무 토론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시행령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